수업 나눔 보시면은 옆에 있는 자료는 여기 이제 내려온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은 뭐 몇 번 권장,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권장이라고 하면 말을 잘 안 듣게 되죠. 네, 그래서 저도 의무가 아니면 권장은 지키려고 하되 뭐 너무 힘들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못 지킬 때도 있습니다. 네, 학부모 공개 수업은 보통 학부모 총회날과 같이 하시죠. 네, 수요일 날 5교시 하시는 걸로 알고요, 대부분. 창간록은 아이를 관찰하는 거 위주로 형식을 꼭 바꾸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막 10년 묵은 창간록 그대로 쓰는 학교는 막 교사가 막 발표를 잘 시키는지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쓰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 바꾸시면 좋겠고요. 자, 동료장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교육과정 부장을 하면서 약간 바꾼 방법인데요. 보통은 저희 주간을 설정하고 플러스 1 실수했다 그 다음 주에 마이너스 1을 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사실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연달아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이제 쉽게 말하자면 교사 교육 과정을 전 작년에 학년별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동료 장학을 하고 뭐 그걸로 수업 공개를 하고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동료 장학 주간에 수업 공개를 하지 않고 1년 동안 교사 교육 과정 운영을 했던 사진이랑 이런 걸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그냥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거나 뭐 혹은 사례바 나눈 발표를 다 같이 모여서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저희는 공개 수업을 하시고 싶은 분은 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선택의 폭을 넓게 해서 드린 편이고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옛날처럼 다 같이 들어가서 봐야지라기보다는 학교에서 하시는 특색 활동이랑 연달아서 하시면 부담도 적고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장학이 있는데요. 보통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옛날엔 그랬잖아요. 막 그 수업하고 나서 협의회 때 모여가지고 엄청 잘못한 거 막 뭐라 그러고. 근데 요새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수업 나눔 일은 굉장히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아름답게 되려면 이 수업 나눔 일 전에 멘토와 멘티 회의가 굉장히 여러 번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보통 학년부장님께서 멘토가 되시는데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봐주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다듬어서 이날은 협의의 날 그냥 칭찬이 가득하게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올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학생평가는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건데요. 매년 3월이 되면 요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이미 공문이 왔어요. 네, 2024년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이 어떻게 재개정되는지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3월에 첫 번째 회의를 하실 때 바로 규정 재개정을 하시고 완성된 학교 교육 계획 부록에 반드시 수록하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되시고요. 자, 3월, 9월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생평가 계획 수립 및 안내를 하시고 다시 안내 또 강조할게요. 카톡만 나가시면 안 되고 홈페이지에도 꼭 게시하셔야 되고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셔서 꼭 결과 보고를 내부 기한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사실 흔치 않은 일인데 요즘은 이의 신청이 심심치 않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이번 방학하고 이의 신청 민원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의 신청을 받는 거는 교과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네, 교과 성적이 아닌 행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의 신청을 받을 수 없어요. 저희 생기부 기재 요령에도 보시면 담임교사나 교과교사가 그 학생의 특성에 맞게 이제 최대한 개인에 맞게 작성하라고는 돼 있지만 반드시 뭘 넣어야 되고 뭐는 넣으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의 재량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사실 저희 학교 얼마 전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도 전화를 했는데 장학사님께서도 사뭇 당황해 하시며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봤는데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학성위에서 요걸 정해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 관리 지침, 학업 성적 관리 지침에 보면 학년 협의회에서 먼저 논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학년 일반 학생의 뭐 학부모님께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그 학년에서 회의를 먼저 하는 거죠. 그 학생의 단원평까지, 뭐 수행평까지, 평소에 담임이 누가 기록했던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적을 바꿔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바꿔주는 거고, 안 되면 기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행발 같은 것을 바꿔달라고 들어올 때예요. 저희도 이게 들어왔었는데, 올해 먼저 학년협의체에서 똑같이 이제 협의회를 열어서 이제 이게 여기에서 논할 내용인지 아닌지부터 이제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에 대한 이의가 아닌 행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부정청탁과 관련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심의하지 않고 기각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무조건 행발은 저희 이 신청 안 받아요라고 하시면 솔직히 이제 민원을 넣으신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더 속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학성위에서 미리 정해 놓으시고 기계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년이나 학기 말쯤 작성 안내 점검 모니터링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네, 올해 2024학년도 초등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정말 또 연구부장이 욕먹을 만한 내용이 또 하나가 더 들어있는데 보통 우리가 작성하던 평가 계획 안에 수업이랑 평가를 어떻게 더 잘 연결시킬 건지에 대한 계획을 넣으라는 칸이 하나가 신설이 된 채로 예시안이 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영을 하셔서 그러니까 학년별 평가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 내용이 반영된 서류를 정보공시 4월에 제출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내용을 뺀 채로 학년의 평가 계획을 먼저 안내하신 부장님들께서는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꼭 해주셔야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도 다 제가 드리는 폴더 속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한때 초등에서는 지필평가를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왜 저희 평가 방법에 지필평가를 다 삭제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내실하게 안에 Q&A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필평가가 안 된다는 거는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제식 정기고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의 일환으로 지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번호만 고르는 문항으로만 다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선다형만 돼 있는 게 20문제 있는 걸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안에 서술형 평가도 넣고 단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넣고 이런 것들이 넣어지면 지필 평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세는 어쨌든 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필 평가보다는 서답형 평가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학성위에서 회의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생 꿈실에 대한 안내인데요. 작년에는 공모를 해가지고 선택된 팀만 요걸 했었는데 이젠 기본 운영비에 포함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서나 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혹시 이 계획서를 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학급 교육과정이나 혹은 요걸 대체하는 교사교육과정에 한 페이지 정도로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의무라고 공문이 오면 그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Q&A를 발췌해 왔는데요. 여기 보면 희망하는 교사만 참여해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누구나 참여하시는 것이 취지에 맞다. 그러니까 특수교실 이외에는 거의 다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 예산 지원은 학급수 곱하기 50명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학급수 이외에도 교과교사가 더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총액을 이제 모든 교사로 n분의 1 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시에 보면은 43만 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했더니 이제 뭐 반드시 해라라는 말은 없지만 권장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